자, 이거 시험에 몇 문제 나온다고요? 두 문제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여러분들 뭐 몇 년 공부해야 된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5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진짜 한 3년씩 공부하신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대충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에 상당히 나는 잘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향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반에서 한 뭐 1, 2등 막 다투고 또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대학을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할 상황인데 얘가 이제 집안이 안 좋아서 집안의 가장이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회사 취직해가지고 이제 돈 버는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항상 이제 그 친구가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제가. 얘는 대학을 와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참 안타깝다. 그 좋은 머리 너무 아깝다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돈 벌어야 되니까 학원 다니기는 못하고 동영상 정도 듣고 집에서 독학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게 언제였냐면 5월 말이었거든요. 5월 말? 시험은 10월 말에 보잖아. 그쵸? 6, 7, 8, 9, 10 딱 5달 남았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 사이트 아는데 알려주고 거기에 책 사다가 봐라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 친구 5개월 만에 합격했죠. 딱 5개월 만에 됐어요. 보통 사람들이 앞에 접두사 연수는 빼고 뒤에 개월수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3년 6개월 공부했다. 3년 앞에 빼고 6개월 만에 했다. 이런 사람들 많어. 근데 이 친구는 저희 둘도 없는 친구고 실제 알아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싶다고 나보고 책을 사달라고 요청한 친구였어. 그래서 내가 책을 사줬다고. 그게 5월 말이었거든요. 딱 5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날렸던 공부 실력 파니까 그 머리가 몇십 년 동안 굳어있지만 좀 다시 책을 잡고 이렇게 하면 한두 달 만에 다시 머리 돌아오거든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보통 일반인들이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서 열심히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교수님들이 수업한 거를 제대로 따라왔다는 전제하에서 1년 정도만 합격하는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이 고시가 아니잖아요. 1년에 2만 명, 3만 명씩 합격자 나오는 시험이 고시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면허증이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자격증 소지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40만 명이 넘는다고요. 40만 명 넘는다고, 지금 현재. 그 고시도 아니고, 일반인 누구나가 1년 정도를 열심히 하고 따라하면 누구나가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고, 그런 거고, 이제, 아니,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나는 왜 합격 안 했느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 사람의 개인차가 다른데 그거 어떻게 다 하냐고.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공부 실력이 어렸을 때 탁월한 사람이 있었고, 전교에 날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전교 꼴찌 앞잡이 하다가 성인이 돼서 자기 좀 따볼까 이런 분도 있고, 본인의 개인차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합격했는데 왜 안 떨어졌냐 이런 말은 할 것도 없고요. 본인이 합격을 위해서 좀 더 부단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합격하기까지는 모임 좀 줄이시고 나가라지 말라는 건 아니 줄이시고 술도 가급적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위해서 딱 시간표 재워놓고 거기에 정력 투구하시고요. 또 시험 기간까지는
주말에 어디 외출 좀 뭐 놀러 가지 마시고 시험 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께 공부했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기,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기.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죠?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것만 복습하세요. 딴 과목 붙들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내일, 자, 여기 교육 오른 시간까지 직장 다니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직장 안 다니시는 분은 계속 오늘 배운 거를 내일 학교 올 때까지 그 과목 붙드시라고. 오늘 배운 거 오늘 끝내기. 이걸 꼭 생활하시고요. 예, 그러시고, 단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교육 안 받잖아요. 그죠? 이때는 1차 과목을 좀 더 보시고,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민법, 부동산학, 개론.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기. 민법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또 부동산학, 개론. 금요일. 목요일 날 민법 배웠으면 민법 그날 복습하고 그 다음날 학교 올 때까지도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개론도 금요일 날 똑같이 하시고, 단 토요일, 일요일 날 이 이틀 동안은 1차 과목을 다시 한번 또 재복습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저만 빼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저만 빼고 그러니까 막 웃으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다 되시고, 1차 과목에 민법 박기인 선생님, 또 고용건 선생님, 이분들 다 실력들 다 좋아요. 민법 체계적으로 딱딱 하잖아. 아주 기가 막히게. 수업 들으셨죠? 부동산 개론도 그죠? 다 그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금지행위가 첫 번째가 개업, 공인 등에 관한 금지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방해에 관한 금지행위. 이제 누구나에 적용되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요거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 업무방해 금지행위도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관한 매매업 금지입니다. 매매업 금지.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이 뭔지 아시겠죠?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사고 팔고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예? 중개업을 해야 되지. 중개업을.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적인 직업을 해야 되지. 부동산 매매업 사고 팔고 하면 가격 올라 안 올라? 그럼 개공이 부동산을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 부동산을 샀으면 이익을 많이 남겨서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가 부동산 매매업을 전문 직업으로 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고 금지가 되고, 뭐만 해라?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업을 개공이 해도 되느냐? 자, 임대업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돼요. 매매업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 사업자 등록 내서 하겠다.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개공인데요. 세무서에 가서 매매 사업자 등록하니까 사업자 등록 된다 그러던데요. 세무서 직원이 확답 받았대. 매매 사업자 등록. 사업자에다가 부동산 중개업 플러스 부동산 매매업 이거 추가하려고 그러니까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에선 받아주지, 매매업하다 걸리면 금지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처벌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세무서 받아주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 행위자와 협력행위.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협력행위다. 무등록. 원래 중개업은 등록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등록, 없을 무자다. 자, 등록이 없는 사람하고 협력행위. 자, 우리나라 말로 떴다방과 협력행위, 떴다방 협력행위. 자, 중개사무소에 등록된 중개업자하고 또 등록된 중개업자 간에 공동중개하고 이런 거는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등록이 아니고 무등록이다. 무등록 중개를 전문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매물 내놓고 계약서 쓰면 뒤에서 수수료 나눠갖고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하면은 누가 자격증을 따겠어? 나도 이쪽으로 하고 싶지. 자격증의 희소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행위자와의 협력행위는 전문가인 개공은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님들 이분들이 우리 집 옆집에 딱 나왔어. 당신한테 매물 내놓을 테니까 계약서 쓰면 나한테 얼마 가져와. 이런 거 있잖아. 예, 이분들이 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의 협력행위로 다 처벌 대상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 법정 보수, 법정 실비를 초과하고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는다. 자, 이런 거 다 금지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금지예요. 여러분, 법정 보수는 법정 중개 보수, 공인중개사법 32조 1항에 법정 중개 보수가 딱 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받아라. 자, 그런데 중개 의뢰인과 합의에 의해서 받았다. 합의. 의뢰인과 합의로. 원래 법정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받기로 합의했고 의뢰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 초과 보수를 합의에 의해서 나한테 스스로 줬다. 내가 사양했는데도 억지로 줬다. 그래서 마지못해 받았다. 이거 금지가 될까 안 될까? 한국말로 써 있잖아. 금지라고. 네? 중개 의뢰인과 개공이 합의에 의해서 받았든 아니면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던져줬든 자, 무조건 이건 금지다.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금품 수수 향응 제공받았다. 자, 예를 들어서 법정 보수 100만 원 받고, 법정 보수입니다. 받고, 자, 싸만코 10,000원짜리 사가지고 왔어. 10개 사가지고 왔어. 싸만코가 뭔지 아시죠? 붕어빵 아이스크림 10개 사가지고 왔어. 이거 드시라고. 받아도 돼, 안 돼? 예? 뭐, 그 정도까지가 금지한다 그러면 인간 말살 되겠지, 그지? 예? 자, 예를 들어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법정 수수료 딱 주고, 자, 제가 저녁 한번 살게요. 이렇게 해서 밥 한 그릇 샀다. 이 정도 가지고 금지라 그러면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자, 더 심한 거를 향응 대접받았다. 예를 들어서요, 술 접대를 30만 원어치를 받았다.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벌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다 금지다.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였다.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자, 이건데요. 그러면 거짓된 언행이 워낙 많아서요. 자, 권리관계. 좀 전에 제가 가등기 가처분 있는 거, 사고 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는데 속였다. 당연하죠. 그죠? 권리관계. 자, 그 다음에 또, 자, 물건에 관한 거짓된 은행. 물건에 관한 거짓된 은행. 자, 보세요. 주차장이 그 실내 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 점포 상가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 가끔 보셨죠. 그죠? 그쵸? 자, 이런 경우 있어. 우리 동네에. 건물의 1층에 식당인데요. 근데 이 건물에 실내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하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 나중에, 자, 알고 보니까 건물의 상가 1층에 몇 칸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식당이 3칸을 통으로 써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한 칸은 딴 업을 하고 있고, 근데 원래는 식당이 두 칸이었어. 한 칸은 실내 주차장인데, 그거를 터가지고 식당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속였다. 이런 거, 물건에 대한 거짓된 은행.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거짓된 은행인데,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집에 사람이 살인사건에 의해서 사람 사망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 호상으로 돌아가셨다. 호상은 연배가 많으셔서.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저희 장모님께서 9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97세에. 오래 사셨죠? 그 장모님 연세를 제가 몰라가지고, 한 번은, 교육을 끝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애들은 뭐 전화가 와서,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로, 어머니 돌아가셨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걱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머니가 춘추가 어떻게 됐지? 97세잖아. 에이, 호상이네, 뭐. 그 말 했다가, 완전히, 완전, 지옥 갈 뻔 했다니까. 지옥을 경험했다니까. 에? 자기 엄마 아니라고? 에? 남 엄마처럼 얘기한다고? 와. 진짜 사니 안 사니 그러고 영안실에 앞에서도 계속 그냥 막 죽일 것 같지 눈빛을 말이죠. 예. 그거 해결하느냐고 벌금 50만 원 물었잖아 내가. 벌금 50만 원 현찰 딱 주니까 바로 해결되더라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호상 말고요. 거기에 만약에 자살 사건이 있었거나 살인 사건이 있었다. 그런 집을 흉가잖아요. 알고 개공이 설명 안 했다. 이것도 대표적인 거짓된 은행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는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알고는 설명해야 돼. 이해가 됐죠? 그러면 중개 물건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 알아볼라?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예?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내놓은 물건에 옆집에서 말하든 동네에서 말하든 소문에 듣든 무조건 알게 된다고. 그런 사건들은 이해가 됐죠? 그래서 권리관계 거짓된 은행, 물건에 관한 기타, 자, 다 포함이 돼서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 한 행위다. 자, 요 네 가지는 1년 이하 징역 1천 이하 벌금. 행정처분은 임등치 뭐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요게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걸리면 뭐라고? 업무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가 나오면 3-2. 자, 3-3. 3년 3천짜리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다섯 번째. 분양, 임대 등의 관련 증서. 자, 매매, 중개를 자, 또는 알선한다. 분양, 임대 등의 관련 증서. 여러분 이거 뭐겠어요? 뭘까? 청약 관련 통장이잖아. 그렇죠? 청약 관련 통장. 자, 이거 사고 팔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입주권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데,
자, 이거는 금지고요. 입주권은 판례가 입주권이라고 설명한 게 이게 뭐냐면 분양계약 체결 전, 분양계약의 체결 전 단계를 입주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거는 중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의 분양권, 이거는 중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이 없어. 중개 대상 무리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분양계약 체결 전 입주권 단계에서는 중개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게 걸리면 분양이든 관련 증서의 매매할선으로 처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직접거래, 쌍방대리. 자, 이게 금지행위에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직접거래 쌍방대리. 자, 요게 이제 금지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직접거래다, 쌍방대리다. 먼저 직접거래 좀 이따가 하고 쌍방대리 먼저 볼게요. 쌍방대리 먼저 봅니다. A, B. 자, 매도인, 매수인, 이 부동산의 자, 매매 계약을 개공이 한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공이 매도인으로부터 대리권 받고 매수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혼자서 양쪽 대리 받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리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예? 무조건 있죠. 대리권을 받아버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맞죠? 그죠? 이쪽에 인감위임장 받아서 이쪽 인감위임 받아 나 혼자 다 해. 그러면 민법의 대리가 법률 행위를 대리인이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효과는 본인에게. 그러면 이 사람하고 짜고 이 사람이 5억 받아달라고 했는데 야, 이쪽에 내가 대리권 받았어. 당신 나 대리 줬잖아. 내가 6억에 쓸게. 나한테 3천만 원 가져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쌍방 대리는 이건 금지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방 대리 여기는 대리권이 안 하고 이쪽만 대리한다. 한쪽만 대리하는 거는 이거는 인정돼요. 한쪽만 대리, 일방 대리. 자, 그러면 일방만 대리하는, 여기서 인가위임장 받아서 여기 대리권 받았어. 여기는 안 받았고 이건 직접 한다 이 사람이. 그럼 피해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피해자가. 왜 피해자가 없어요? 자, 이쪽에서 가격 만약에 5억짜리 6억 부른다. 이쪽 편만 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비싸네 나 안 산다 그러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일방 대리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일방 대리는 금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직접거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접거래. 자, 여기 보세요. A와 B.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개공이 매도인, 매수인 자, 간에 자, 매매계약 한다. 매매계약 하면 자, 개공은 중개만 하면 돼요. 중개만. 양쪽 중개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매매 물고 내놨는데 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사버리겠다. 직접 매입해버리겠다. 이거. 매입을 해서 이 의뢰인 발견해서 내가 이쪽 팔겠다. 내가 사서 팔겠다. 이게 되느냐. 이거 되면 물건 나오는 것 중에서 돈 될 만한 거는 내가 무조건 실무적인 용어로 찍어버리겠네. 그죠? 그쵸? 그럼 가격 올라 안 올라? 자, 그러기 때문에 직접 거래를 뭐 한다? 금지시킨다고요. 직접 거래 금지가 바로 이 취지거든요.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 가격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사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 실제 가격보다 똑같거나 더 비싼 거를 이쪽에서 살 일은 없잖아. 엄청나게 급매물 수준 돼야 내가 살만하지? 그리고 비싸게 팔아먹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자, 원래 5억 5천만 원 가치가 있는데 5억 5천만 원짜리의 가치를 이 사람이 급매로 5억에 내놨어. 그러면 이 사람이 사서
이 사람한테 5억 5천 팔아버리면 5천만 원 벌잖아요.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중간에서 중개만 하면 5억 5천짜리 5억에 나온 거를 중개만 하면 이 사람은 5억에 살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공이 5천만 원을 중간에서 버는 상황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피해자 발생한다. 자, 그래서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자, 광고 행위를 통한 거래. 자, 이거하고 다른 개공의 중개 행위를 통한 거래. 자, 이건 가능한 거로 보는 거예요. 자, 이 광고는요, 매물 광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서 네이버든 뭐든 신문이든 뭐 급매물 뭐 해가지고 막 매물 띄우는 거 있잖아? 그런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요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 얘기해 볼게요. 20년 전에 제가 타던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뽑아야 되는데 중고차 센터에 가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전화 통화만 했어. 전화 통화만. 중고차에 그 신문에 나와 있길래 전화 통화해서 이제 팔 목적으로 자, 전화를 하니까 통화를 이제 다 하고 금액 얼마에서 얼마 선인데 이제 차 가져와 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옛날에 가져와 보래.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전문임이래. 와, 저는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와, 그래도 이 회사의 전문임이라는 직책 있는 분이 나하고 직접 상담을 해줬네. 직원도 안 시키고. 얼마나 기쁜지 막 영광스럽더라고. 그래서 중고차 매매 상사에 이 사람이 몇 시까지 오라 그래서 딱 가니까 입구에 여직원이 있어. 그래서 전문인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문임입니까? 여기 보시죠. 여기 수백 명이 있는 딜러들이 다 전문임입니다. 그분들 명칭이 당시에 전무더라고. 돌아버리네 완전히. 이때 안 웃으면 인간도 아니야 진짜로. 네. 아니, 진짜 이거 내 실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가니까 이 사람이 전화로 나한테 얼마 선이다 얘기했던 것보다 팍 깎아버리더라고.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 그냥 왔어요. 와서 이거를 비싸게 좀 제대로 받을 방법 없느냐. 그래서 한참 생각하니까 애들 엄마가 벼룩시장에 내보래. 벼룩시장에. 그래서 벼룩시장 전화하니까 딱 2줄짜리 광고 문구 쓰는데 당시 2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 연식, 몇 년식, 무사고, 색깔, 차종, 그 다음에 자, 차 소유자, 개인 휴대폰 번호. 요렇게 딱 2줄짜리 광고 2만 원 달라. 2줄짜리 광고 딱 냈어요, 내가. 내니까 하루에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차 진짜 무사고 맞느냐? 맞다. 그럼 와서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겠다. 그 선착순으로 누가 먼저 왔더라고. 와서 차를 딱 보더니 이렇게 한번 시운전 딱 해보더니 오케이. 바로 즉각 내가 원하는 금액에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시스템을 잘 생각해 보시죠.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급매물 물건 받은 거를 네이버에 띄우는 매물 광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겠다는 광고. 이해가 됐죠? 내가 중개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내 물건을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내놔서 살 사람 나타나. 살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이 중개사 손님이라 고객으로 의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내 거를 살 사람. 나는 중개사 입장인 일반인 입장으로. 이해가 됐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아까 얘기한 벼룩시장에 중고차 파는 거 그거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다른 계공의 중개행위로.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 지금 급매물이야. 5천만 원 싸게 나왔는데 내가 직접 사버리면 직접 거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자,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는 안 내놨을 것이야. 딴 데도 내놨겠지. 그래서 옆에 중개사무소 딱 해서 몇 동 몇 호 나왔느냐? 자기네도 나왔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가 매수자 입장으로 갈 테니까 네가 중개해라. 공동 중개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내가 손님으로 갈게. 내가 손님으로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로 나는 매수자 입장으로 이 부동산 구입할 수 있느냐?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중개사 중개로 나는 중개 의뢰인 입장으로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해하시고 이거는 돼. 근데 직접 사버리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미등기 전매 행위를 통한 부동산 탈세 투기 조장 행위다. 미등기 전매. 자, 여기 보시죠. A에서 B에서 C에서. 자, 이 부동산이 이 사람 명의입니다. 이 사람 명의인데 이 사람이 둘 간에 매매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매수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사서 매입을 해서 이걸 매각 판다. 사서 파는데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하고 등기 이전 해줘야 되잖아. 등기 이전 받아서 등기 이전 해줘야 되죠. 중간 생략하고 막바로 등기 이전이다. 자, 이게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잖아, 그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미등기 전매에 관한 대법원 판례 최종 주자, 이 사람은 등기를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판례인데 문제는 여기에 요렇게 자, 여기에 개공이 여기에 개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개공이 개입을 했다. 미등기 전매인지 알면서 탈세 투기 조장행위에 개입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은 금지 행위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금지 행위였어요. 그런데 두 개가 더 늘어. 두 개가 부당하게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단체 행위 어쩌고가 늘어났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17페이지로 가보시죠. 17페이지에 자, 8번 찾았어요?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인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자, 이거는 이런 행위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행위입니다. 시세에 영향을 주고 거짓된 것으로 거래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봅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 1000세대다.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단지 내 상가에 중개사무소들 쭉 있죠. 그죠? 중개사무소 쭉 있어. 근데 이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지에 33평 아파트가 5억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자, 엊그제 우리가 이거 6억에 계약했다. 6억에 계약을 했다고 딱 소문 다 퍼뜨려놨어. 그럼 조만간 6억 될 가능성이 있잖아. 맞죠? 실제로는 안 됐거든요. 실제로는 6억에 된 바가 없는데 우리가 엊그제 6억에 계약했어. 해서 중개사무소 소문 다 내버리면 가격 하루아침에 6억 올라가. 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단체를 조성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9번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다. 자, 그러면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사만 계약을 해라.
또는 특정 중개사를 뭐하라? 배제해라. 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아파트 단지에 카르텔이 형성돼서 중개사들끼리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 몇 개 단지가 있고 거기에 자기네들 사조직을 딱 만들어서 30개 중개사무소가 딱 카르텔 형성해서 우리끼리만 공동 중개하고 다른 중개사무소가 우리 지역에 개업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 공동 중개 배제시키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단체를 만들어서 특정 중개사끼리만 하거나 어떤 중개사를 배제하거나 이런 행위. 다 이런 거 소문 들어봤죠? 예, 이런 거 분당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뭐다? 금지행위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하다가 거기 뭐 임원들, 회장, 총무 이 사람들 자, 이제 제재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관련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또 믿음기 점의 탈세 투기 주장행위, 그 다음에 부당한 거짓된 꾸미는 거, 단체를 구성해서 부당단체. 자, 이거는 몽땅 다 3년 3천에다가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2번에 9번에 밑에 2번 보면 개업공사 등에 대한 업무 방해 금지행위야. 이거는 개업공유중개사가 금지행위 일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고 타인이 개업공유중개사의 중개업 업무를 방해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적용은 누구지? 누구든지 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33조 2항인데 보시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방법으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한다. 자, 이거는 뭐죠? 안내문 온라인. 이게 어떤 그 아파트 단지에 뭐 분여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 이런 데서 어떤 특정 중개사무소 배제하자. 거기서는 금액을 싸게 부른다. 거기 물건 내놓지 말자.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됐죠? 실제로 입주자 대표회 이런 사람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중개사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등 특정 개업공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유도, 다른 개업공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 그래서 어떤 중개사무소에서 가격을 높게 불려주니까 물건 거기만 내놓고 딴 데는 절대로 배제시키자. 이런 행동.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자, 그래서 자, 자기네 이 분여회나 이런 입주자 대표회에서 안내물 등은 돌려서 말이죠. 자, 우리는 33평은 5억, 그 이하는 절대 넣지 말자. 전단지 돌리고 이런 경우, 이런 게 처벌 대상이고. 자, 4호, 정당한 서유 없이 개업공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 자, 개업공유중개사가 앞에 유리에다 말이죠.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33평 금매 5억 써붙여 놨어.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 우리는 6억 이하로 안 파는데 너네가 우리 집 멋대로 가격 내리느냐? 이렇게 해서 업무 방해하는 거. 자, 이게 바로 4호에 들어가고, 개업공사 등에 대한 5호, 중개 대상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 그래서 실제 33평의 부동산 가격이 5억인데 자, 여기 자, 시세표를 고쳐라. 6억으로 당장 고쳐라. 자, 이런 식으로 막 공갈 협박 들어오고 얼마나 이런 게 집요하게 아주 못된 짓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예 법으로 들어왔을까 이게. 예? 법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이거 위반하면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일반인을 타켓으로 한 거기 때문에 행정형벌은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이다.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기 때문에 일반인도 되고 개공 등도 다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기 때문에. 단 이 1, 2, 3, 4, 5호는 행정처분은 없고 3년 3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그 밑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죠. 그죠? 설치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자, 국토부 장관이 주체가 되고, 자, 뭐 때문에 하냐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이거하고 단체를 구성해 아까 봤죠. 그죠? 33조 자 8호 9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금방 봤던 5개 호수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 개공 등의 업무 방해 금지 행위 이거 위반했으면 자 이런 사람을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에 고발할 수 있는데, 자 거기 동그라미 2에 보면 신고 교란 행위에 관한 신고 접수 상담을 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국장이 돼 있는데 지금은 국장이 어디다가 업무 위탁했느냐? 자, 한국감정원에 업무 위탁을 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자, 거기 밑으로 가서 동그라미 7번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위탁할 수가 있고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서 19페이지 위로 쭉 올라가서 신고센터는 신고인에게 보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사항이 너무 좀 부실하면 보완 요청할 수, 이거 보완해라 요청할 수가 있고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고센터에서. 자, 그러면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는데 내용이 뭐냐? 자, 거짓 신고인 경우, 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계류 중인 것을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런 거를 마구잡이로 신고하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거를 보완해라. 자, 이렇게 하고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언제까지 통보한다? 완료된 날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계는 간단해. 어디다 위임했다? 감정원. 그죠? 언제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10일 이내에. 그렇죠? 자, 사항은 뭐죠? 자, 사항은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거, 거짓 신고,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당 사유 없이, 그 다음에 수사, 재판 계류 중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중개보수 부분은 다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